오늘이 삼복의 시작인 초복입니다. 이제 찌는 듯한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요. 만나면 여름휴가 이야기들 많이 하실 겁니다. 여름휴가를 어디로 떠날 거냐, 돈은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런 설문조사 결과도 나오는데요. 굳이 멀리 떠나실 필요 없이 서울에서 한강에서 이 여름을 피서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2015 한강 몽땅 여름축제가 곧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관련해서 윤성진 한강 몽땅 여름축제 총감독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강에서 이렇게 축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강 몽땅 여름축제 소개부터 좀 부탁드리죠. 네, 한강 몽땅 여름축제는 2013년부터 시작된 서울의 대표적인 여름축제입니다. 여름 내내 한강을 시민들의 피서지로 만드는 대규모 프로젝트인데요. 올해는 한강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주제로 물놀이, 공연, 자전거, 캠핑, 그리고 영화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강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고 한강의 매력을 만끽하게 만드는 그런 여름축제입니다. 네. 우리가 축제하면 보통 이제 가을을 떠오르지 않습니까? 좋은 날씨에 거리에서 혹은 공연장에서 공연하는데 이렇게 서울시에서 대규모 여름 축제를 기획해서 이제 올해가 3년째입니다. 시행하게 된 배경은 어디 있을까요? 네, 한강은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일상적인 삶의 근거이자 젖줄 같은 역할을 해오기도 했는데요. 또 여름철에는 모두가 한강으로 나와서 피서를 즐기는 그런 여름 휴가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강변북로와 올림픽도로가 생겨나면서부터 한강과 시민들 사이를 많이 갈라놓았죠. 그래서 시민들과 한강이 멀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몇 년간 한강에 11개 한강 공원이 조성되고 자전거 도로가 만들어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다시 한강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강의 매력을 못 느끼는 시민들이 아직도 많은데요. 그분들에게 가까운 피서지이자 또 한강의 매력을 흠뻑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한강 몽땅 여름축제를 만들게 됐습니다. 네. 파리에 가면 그 세느강 옆에 무슨 인공 모래사장을 만들어서 파리지행들이 휴가를 즐긴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파리 가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거기에 비하면 한강은 정말 큰 강이고요. 맞습니다. 정말 서울 시민들에게 한국인들에게 아주 축복 같은 곳인데 여기서 이제 여름축제가 본격적으로 2013년부터니까 올해가 3번째입니다. 지난 2년간 참여하신 분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한강에도 그 백사장이 조성돼서 올해는 선탠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게 잠실에 또 만들어집니다. 2013년부터 한강에 9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찾아왔었는데요. 작년에도 여름 한 계절 동안 960만 명의 시민들이 한강 공원을 찾았습니다. 그중에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의 수만도 50만 명이 훨씬 넘고요. 또 많은 프로그램들, 캠핑장이라든지 자전거 한 바퀴 같은 예약이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매진될 정도로 시민들의 호응과 만족도가 매우 높아서 올해 프로그램을 대폭 늘렸습니다. 서울 시민이 1000만 명인데 960만 명이 지난 한 해가 아니라요. 한 달 동안, 여름 한 달 동안 한강공원을 찾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 번 가신 분도 있겠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서울 시민이 한 번씩 다 들렸다 왔다. 빈도수로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올해 잘 들으시면 여름축제를 아주 실속 있게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2015 한강 몽땅 여름축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강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주제로 5가지 테마로 한 65개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한강의 수상 레포츠를 시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수상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더위를 피해서 저녁 무렵에 한강을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열대야를 피해서 찾는 시민들을 위해서 야간 프로그램들을 많이 늘렸고요. 또 어린이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집니다. 또 외국인들을 위한 즐길 만한 경연형 프로그램들도 만들어졌는데요. 이렇게 해서 38일 동안 시민들을 만나기 위한 많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 준비하시는 걸 저희도 이전에 뉴스나 통해서 전해드리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한 게 특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시민 참여를 함께해서 이 프로그램을 기획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그리고 시민들이 실제로 어떻게 함께 하셔서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준비하시나요? 네, 한강은 예전부터 그 거리 아티스트들이라든지 자원활동가, 문화예술가 등 많은 시민들이 자원활동으로 한강을 이렇게 즐겁게 만들어주고 계신데요. 이번 축제에는 또
시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강몽땅 전체 프로그램 중에 한 40%가 시민 기획 프로그램으로 참여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한 110개 정도의 참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25개의 프로그램이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 38일간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운영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문화기획자를 꿈꾸는 청년들을 모집을 해서 네.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와 연계해가지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청년 코디네이터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운영 스태프들을 모집하고 운영하는 것이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 65개 프로그램 가운데 앞서 시민들의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게 한 25가지 정도 된다고 그러셨죠. 네. 예. 시민들이 내신 아이디어는 아주 뭐 기발한 것도 있고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좀 어려운 것도 있고 그렇겠네요. 네. 뽑아보시니까 어떻던가요? 뭐 주로 어떤 걸 시민들이 제안을 하셨어요? 네. 시민들 중에서 네. 이제 예술 단체라든지 시민 단체, 네. 그리고 동아리, 그리고 대학생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양한 그룹에서 참여를 해주었는데요. 기발한 아이디어들은 기발하지만 현실성이 없는 것들은 또 다 제외가 되고요. 네네. 또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는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네. 호원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하고 있는 찰칵 한강 라이딩이라는 프로그램들은 네. 대학생들이 한강을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인증샷을 남기는 그런 프로그램이 또 준비가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한강에 천막극장이 만들어져서 만담을 펼치는 그런 공연부터 네. 또 한강의 지상 최대의 헌책방이 만들어지는 그런 지상 최대의 헌책방 축제, 또 한여름에 얼음 놀이터가 만들어져서 얼음 미로를 체험하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시민기획 프로그램으로 네.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시민들이나 시민단체에서 아이디어를 내시게 되면 참여하시는 것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 시의 축제가 아니라 우리의 축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그분들이 또 여름 동안에 안전이나 여러 행사에 또 일자리로도 참여를 하시게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름은 또 밤이죠. 한여름 밤의 축제, 한강의 축제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요. 5가지 테마로 진행이 된다 그러셨습니다. 네네, 그게 그렇습니다. 테마를 좀 구별을 해서 소개를 해주시면. 예. 그 한강 몽땅의 테마는 네. 시원 한강, 감동 한강, 또 함께 한강, 도전 한강, 편안 한강 이렇게 네. 5가지로 재밌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이유는 워낙 많은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네.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즐길까 하는 것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분들은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시원 한강에 해당되는 프로그램들을 네. 찾아가시면 되고요.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좀 주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네. 그 테마별로 프로그램들을 네. 저희가 가이드북에다가 실어놨는데요. 네. 예, 각 가이드북별로 대표 프로그램들을 모아가지고 10개의 메인 프로그램들을 또 별도로 저희가 홈페이지와 안내 책자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5가지 주요 테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테마별로도 앞서 5가지 테마에 65개 프로그램이니까 뭐 그냥 단순 계산해도 10개 이상의 프로그램들이 있을 텐데요. 네, 뭐 맞습니다. 다는 저희들이 소개를 못 해드릴 거고 주요 테마별로 프로그램 주요한 걸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네네. 먼저 시원 한강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개막일부터 펼쳐지는 물총 싸움을 하는 물싸움 축제와 수상 레저 박람회가 처음으로 한강에서 만들어집니다. 거기 7월 17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또 감동 한강이라고 하는 공연과 전시가 있는 프로그램에는 다리 및 영화제하고 파이어 댄싱 페스티벌을 추천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리 공연 예술제도 반포에서 만들어지고요. 도전 한강은 이제 경연형 프로그램인데요. 춤추며 달리는 일렉트로 대시가 가장 추천할 만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네. 또 편안 한강은 쉬는 휴식의 프로그램인데요. 한여름 캠핑장과 또 지상 최대 헌책방 축제에서 책을 사거나 빌려서 캠핑장에서 책을 읽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함께 한강이라고 하는 생태와 환경형 프로그램은 여름 생태학교와 별보기 체험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10개의 메인 프로그램들은 각각의 테마별로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여름 캠핑이 이제 한강에서 보면 지역별로 좀 있는데요. 이번 그 행사 기간 동안에는 캠핑장이 생깁니다. 제가 여의도 오늘도 지나오다 보는데 준비하려고 지금 한창 네네. 준비를 하고 계시더군요. 네. 그다음에 한강을 그 종이박스로 건너는 그런 행사가 있다고 이전에 예. 무슨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런 걸 한번 했잖아요. 근데
위험하진 않습니까? 네. 위험하진 않습니다. 네네. 이제 그 출발하면서 물에 빠질 배들은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요. 네네. 네, 그리고 저희가 안전선이 같이 예. 같이 옆에 다니기 때문에요. 물에 빠질 경우에 구명조끼리 입고 있고 다 이렇게 건져낼 수가 있고요. 예. 지난해 대학생들 25명이 종이배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한강 1km를 안전하게 건넜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프로그램도 작년보다 확대가 돼서 4일 동안 800여 팀이 참여하는 대규모 종이배 경주로 확대가 됐습니다. 아마 이 대도시에 있는 이 큰 강을 종이배를 만들어서 축제를 해서 건너간다. 이것도 아마 그 해외 토픽에 날 수 있는 좀 그런 재미있는 것 같아요. 서울시향 공연도 서울시향이 이제 지난해는 제가 6월 달인가 한번 참여를 한 기억이 있는데 올해는 이제 축제 기간 가운데 같이 야외 음악회를 강변 음악회를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8월 1일 날 여의도 한강공원 이벤트 광장에서 펼쳐지는데요. 정명훈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시민들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시민 연주회가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워낙 그 다양한 행사들이 많아서 그냥 기간 동안에 한강에 나가면 모든 행사들이 다양하게 펼쳐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가 3번째인데 이제 해가 가면서 경험도 쌓이고 노하우도 쌓이고 올해는 이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기획 단계부터 있다 그러셨잖아요. 지난 두 해 동안의 축제와 좀 비교하면 올해 축제는 달라지는 것들이나 특징적인 게 어떤 겁니까? 네, 올해 뭐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일단 규모가 많이 늘어나서 그렇고요. 많은 시민들이 축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게 된 것이 큰 변화를 들 수 있겠고요. 또 수상 프로그램들이 늘어났다고 말씀드렸는데 한강에서 강변에서는 많이 놀지만 물 위에서는 무엇을 하고 놀까 하는 것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한강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강에는 오리배도 탈 수 있고요, 뭐 카약도 탈 수 있고 다양한 수상 레포츠들이 실제로 즐길 수 있도록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수상 레포츠를 한 자리에 모여서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수상 레포츠 박람회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한강의 수상 이용도를 늘리는 그런 큰 변화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제 올해부터는 많이 참여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별도로 또 안내하고 또 영문으로 홍보하는 그런 가이드북도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차에 들어서면서 이 축제가 이제 안정화되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내년, 후년까지 가면 아마 아시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수변 축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메르스 여파로 중국 관광객들, 유코들이 많이 줄었잖아요. 서울시에서도 뭐 시장님이 중국도 가신다 그러고 중국인 관광객들 유치한다고 하는데 여름 축제 좀 대규모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시면 좋겠네요. 축제가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뭐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도 그렇고 굉장히 땀 흘리고 고생을 하실 텐데 준비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떤 겁니까? 축제 자체를 준비하는 데는 이제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한강사업본부가 늘 이런 문화 프로그램들 시민들에게 제공해오던 그런 부서이기도 한데요. 작년에 그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이 한강목당 준비할 때 충분히 홍보를 못하고 조심스럽게 시작했었는데 올해도 메르스 때문에 사실 가장 어려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사를 지금 10일 정도 앞둬놓고 저희가 기자 설명을 했을 정도로 그 홍보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부족했다는 거, 그리고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지금 녹조 현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수상 프로그램을 전혀 진행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예상이 됐었는데 마침 이제 비가 내려서 많이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메르스도 추가적인 환자가 나오지 않고 조금 진정 국면으로 아마 정부에서는 지금 상황대로 가면 8월 초쯤에는 메르스 종식 선언을 뭐 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다행히 진정이 돼서 다행스럽고요. 비가 좀 더 와서 녹조가 좀 완전히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 축제를 하게 되면 요즘은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안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어떤 대책들을 세워놓고 계세요? 한강은 사실 안전 문제가 가장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많은 익사 사고가 벌어지기도 하고 또 워낙 인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안전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요. 저희 그 청년 코디네이터들 중에 일부를 안전 코디네이터로 또 임명을 해서 그 청년들이 각 프로그램별로 안전 관리와 안전 점검을 사전에 하게 되고요. 또 한강사업본부의 장마나 홍수에 대비한 그런 안전 관리 매뉴얼이 아주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희가 상황실에서 다음 날의 상황들을 미리미리 다 예측을 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취소라든지 변경이라든지
이런 행사들에 대한 공지를 통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네. 또 많은 인원들이 안전관리를 위해서 투입이 되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네. 또 한강 전 구역에서는 사고가 나도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가입도 프로그램별로 장소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한강을 즐길 수가 있고요.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수변 공원을 자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2차례 행사를 하셨는데 관련해서 이런저런 사고가 있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올해도 안전한 행사, 축제가 돼야겠고요. 네, 여러 가지 그 5개 테마별로 상당히 많은 그 축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우리 감독님께서 추천하시는 프로그램, 뭐는 추천하고 뭐는 추천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 이거 한두 개가 좋다는 것보다 가족별로 가시게 되면 이게 좋고 또 뭐 연인별로 가면 이렇게 좋고 이렇게 말씀하셔도 좋고요. 좀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참여하시면 좋을 프로그램들 소개해 주십시오. 네, 이미 메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강 이 몽땅의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한강 여름 캠핑장입니다. 네. 한강에 500동의 텐트가 쳐지고요. 올해는 또 30동 정도의 자유 캠핑장이 양화 공원에 만들어집니다. 네. 그건 자기가 텐트를 가져가서 직접 치고 그리고 거기서 즐길 수 있는 건데요. 양화에 또 물놀이장이 새롭게 만들어져서 양화공원에 자유 캠핑장을 이용하시고 또 물놀이장을 이용하시고 또 거기에 만들어진 줄배 타기까지 그래서 양화공원을 많이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메르스 때문에 캠핑장 예약이 지금 많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메르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한강 캠핑장을 좀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작년도에는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았는데 올해 시민예술단체들이 또 많이 참여해 주셔서 테이블 극장이라든지 또 천막 극장 같은 문화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민 영화제가 작년에는 매 주말 한 편의 영화를 8군데서 상영했는데 네. 올해는 장르로 나눠서 4개의 장르별로 영화가 상영됩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훨씬 더 넓어졌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자기가 원하는 장르를 찾아서 그 다리 밑으로 가면 원하는 그 영화를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제가 뭐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아주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또 추가적으로 홈페이지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정보를 오늘 감독님이 주셨어요. 왜냐하면 여름에 캠핑장 굉장히 인기가 있는 반면에 그 조금만 늦으면 예약하기가 맞습니다. 어려웠어요. 과거에는. 그죠? 순간적으로 들어가고 매진됐는데 올해는 메르스 여파 이런 것 때문에 홍보하는 시기도 좀 늦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자리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방송 보시는 분들은 예약하시면 올여름에 캠핑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번 주부터 시작되죠. 일정하고요. 뭐 미리 좀 예약을 들어가서 캠핑장 그럴 거고 예약을 해야 되는 것도 있는지 구체적으로 참여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네, 이번 7월 17일 금요일 날 저녁에 여의도 공원에서 개막 행사가 펼쳐지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8월 23일까지 38일간의 행사가 개최가 됩니다. 주요 프로그램들은 대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개최가 되지만 어린이와 가족들을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들은 평일에도 많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프로그램의 약 한 30~40%는 사전 예약을 해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 모든 프로그램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서울시 공공예약 서비스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도 저렴하게 예약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많은 예약 프로그램들이 인기가 높아서 조기 매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서울시 공공예약 사이트를 통해서 예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처음 개막 행사가 작년에 열리지 않았었는데 올해 열리는 개막 행사 아주 즐거운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개막 행사 때부터 한강으로 나오셔서 한강 몽땅의 개막을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7월 17일 개막 행사부터 해서요. 37일이요? 38일이요? 38일간. 한 달 넘게 여름에 그 행사들이 뭐 우리가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데 주말에 나가시면 영화도 보고 굉장히 많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어떻게 하면 축제를 잘 즐길 수 있는가? 사실 또 차량 같은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이 되고요. 이 긴 기간 동안에 축제를 효율적으로 즐길 수 있는 팁을 좀 주신다면.
이 축제 프로그램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미리 예약을 하고 오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오늘 즐겨야 될 프로그램에 대해서 계획을 짜서 공원을 선정하고 한 공원에서 열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여의도 한강공원, 뚝섬 한강공원, 그리고 잠실과 반포 이렇게 몇 개의 공원들의 프로그램들이 많이 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 가까운 공원을 잘 확인하셔서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주차 공간이 그렇게 넓지가 않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한강은 지하철로나 뭐 이렇게 접근성이 좋으니까요. 네네. 예. 예, 알겠습니다. 2015 한강 몽땅 여름축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열리게 되는데 어떻게 즐기실 수 있는지 주요 내용들을 오늘 쭉 브리핑을 해 주셨습니다. 윤성진 총감독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